책상 옆 상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은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뭐 안녕할 시간도 없네요, 그죠? 그래, 10월 쉽지 않아요. 제가 정신없이 바빠지는 바람에 뭐 이렇게 뭐 스케줄도 밀리고 또 다가올 일도 제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몰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숨이 고르는 시간이 됐어. 약간 그만큼, 오히려 약간 그만큼 약간 익숙해지기도 하고 좀 나태해지기도 한 건지 뭐 여유가 생겼다고 보면 되지. 그런가요? 그지. 그 와중에 구독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약간 이걸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약간 이게 회피 같아. 약간 회피성 인간은 일을 돌려막기로 이거를 해야 될 앞두고 더 약간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덜 중요한 일로 돌려막고 그리고 또 돌려막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나쁘게 말하면 회피고 좋게 말하면 휴식이지 뭐. 휴식인가? 그죠. 좋게 봐야지 좋게. 그냥 언제까지 나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약간 좀 요즘 삶의 제 그 주제 고민입니다. 잠깐 그 사정 좀 얘기해 주시죠. 뭐 그냥 우리가 중간에 오래 쉬었던 거는 이사 빼고 이제 뭐 바쁘신 거고, 그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중간 중에 행사도 몇 개가 있었고, 그 행사도 뭐 또 시험 봤어? 그건 아니지? 시험은 아니고 제가 뭐 행사를 기획해가지고 이제 내 직장에서 뭐 행사 같은 것도 한 개 하고 축제 같은 것도 나가고 이제 10월이 축제의 달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축제가 일어나서 그런 거를 이제 일적으로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어른의 사정이었군. 네, 생계를 위한. 네, 거의 휴식이 없었고 정말 이사를 하자마자 이렇게 일이 너무 많고 막 휴일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피폐해져? 약간 같이 일하는 동료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빵 터져요. 왜? 몰라, 영혼이 없다면서. 아니 아까 여기 녹음실 올라오기 전에 멀리서 내가 봤잖아. 애가 진짜 터덜터덜 걷고 있더라고, 좀비처럼. 그래서 맞아, 좀비야. 제가 뭔 일 있나 싶었는데 그냥 영혼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자유가 없다. 자유를 찾고 싶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는 사치다. 자꾸 자본주의가 나를 빚지게 하고 이 빚이 나를 일하게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빚이 삶의 원동력이고. 네.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 이 팟캐스트는 저에게 휴식입니다. 오히려 그렇네. 오히려 그렇네. 오히려. 이게 내 자유의지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네 팟캐밖에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약간 열심히 준비했군요. 네, 준비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사람이 계절을 약간 놓치기 쉽거든요. 그 어느새 이렇게 가을이 거의 지나갔어요. 나는 진짜 계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계절을 온전히 즐겨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세레모니 그 계절이 왔을 때 응당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삶의 재미를 찾는 사람인데 그것도 없이 확 지나가 버린 게 너무 아쉬워서 약간 제가 저희 시리즈도 있지 않습니까? 봄의 맛, 여름의 맛, 가을의 맛, 이제 겨울의 맛까지 이걸 내가 다 완성시켰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아니 남았죠. 남았어요? 나 완성시킨 줄 알고 다른 맛을 또 가져왔는데. 그래? 네. 일단 해보세요. 빠진 맛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그게 할 게 또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우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맛의 맛이긴 한데 약간 어른의 맛인 계절마다 즐기는 우리 술 절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을 시리즈로 갖고 간다고? 계절이 끝나도? 괜찮네. 그래서 어른의 맛으로 가져왔는데 아직 계절의 맛이 남아있다니 다행입니다. 겨울이 아마 남아있을걸요? 겨울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 겨울 또 시즌이 딱 맞네요. 제가 돌아와서 겨울의 맛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인생 낙은 먹는 재미잖아요. 그죠, 크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는 맛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난 먹자골목이 안에 있는 그런 스터디룸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절기의 순서대로 그 땡땡맛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그 봄의 맛에서는 그죠. 절기를 했는데 이게는 본격적으로 더 절기를 알아보고자 돌아왔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예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약간 사계절 특성이 뚜렷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만. 여름이 너무 길고 진짜 가을은 사람들이 가을이라고 부르고 겨울은 겨울이라고 불리면서 엄청 그 바뀌고 있는데 이게 기후의 변화인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런 절기를 챙기는 것도 약간 현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맞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시간을 거스르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기분이라도 내자고요. 그래서 그 계절 줄기주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는 진짜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명절도 있고 그 세시 풍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했더라고요. 생각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음식이 오면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이 뒤따라와. 진짜 약간 풍요 약간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가무의 민족이죠. 풍요 가무, 우주 가무, 가무도 뒤따라오니까 뒤에. 그래서 이 계절마다 이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술 빚는 게 발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 감정기 때 일단 아이 명맥이 한번 끊겼죠. 그리고 또 1963년에 그 양곡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거를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했어요. 그때 쌀이 부족해가지고. 먹을 쌀도 없는데 무슨 술이냐. 왜냐면 술을 담글 때는 먹는 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금지를 시키면서 우리나라 집집마다 내려오는 다양한 가양주들이 그냥 아예 다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유의 술이 있던 문화가 사라지고 계절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술을 즐기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됐어요. 지금도 약간 절기주 아세요? 이러면은 도를 아세요처럼 빛깔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가? 절기주요? 약간 이러고 소스락 치면서 도망갈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는 또 전통주가 좀 붐이 일어나면서 약간 많은 요리 연구원들이 고문원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복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최근에 복원 작업을 많이 한다고? 네, 주방문이라는 뭐 고서나 뭐 임원 경제지라 같은 고서 같은 거에 약간 예로부터 우리가 담가 먹었던 술을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짧게 무슨 술을 이때는 뭐를 이용해서 담가 먹었다 이런 문장들이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연구해가지고 술을 또 복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가 여기서 또 떠오르고 그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이걸 사주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특히 약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주를 요새 소비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전통주들을 앞으로 또 만날 기회가 많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술들이 다 진짜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는 그날까지. 아, 시중품으로 풀릴 때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술을 약간 소주 맥주만 먹는 건 솔직히 너무 지겹잖아요. 그죠. 이런 전통주를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주 맥주만 먹는 것도 그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라는 이유도 크니까 나나 말처럼 이제 시중에 풀리면 맞아. 전통주를 좀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맥주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맥주의 우리 선택지도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통주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전통주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전통주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새. 매일매일 새로운 술이 나와요. 사실 그 박재범이 출시한 그 원소주도 지금 막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운 좋게 먹었습니다. 오. 맛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맛은 있는데 그렇게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먹어봤는데 되게 저는 원래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소주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다시 또 소앤주라는 백제 소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에서 매드몬스터와 콜라보를 해서 소앤주라는 그 매드몬스터 팬들은 막 사앤랑 막 이런 식으로 노래를 단어를 N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주도 소앤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술이 생각보다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소앵주? 소앤주. 약간 박재범 원소주랑 비슷하게 약간 빨간색 라벨로 되게 비스무리하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발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없어서 지금 다 완판이 돼가지고 그 생산을 오랫동안
또 다시 한다고는 하시는데 구할 수도 없는 술이 돼가지고 약간 흑오이처럼 먹어보고 싶은데 못 구하는 술이에요. 약간 그런 허니버터칩처럼 돼버렸네. 그런 식으로 약간 요새 또 줄 서지 않으면 못 사는 막 옛날에 버터 맥주는 지금 많이 풀렸지만 그 버터 맥주도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줄 서 선착순으로 백화점에 가서야 살 수 있는 술. 약간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맨날 구할 수 있으면 먹고 싶은데 그 가서 줄을 서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더 귀찮고? 아니 더 먹고 싶어 나는. 너는 오히려? 이거는 그럴 때 더 귀찮나요? 뭔가 아까 원소주도 얘기했잖아. 기다리면서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별로. 근데 얘도 소엔주도 가격이 좀 있네요. 네. 22,000원 정도. 맞아요. 근데 고급인가 보다. 근데 원수주보다 맛있다는 그런 후기들을 봤어요. 궁금하긴 하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먹고 싶잖아요. 이게 약간 마케터 같은데 전혀 연관이 없고요. 저는 사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원소주 소엔주를 했는지 까먹었지만 오늘은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우리 술 절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은 1월 1일 정월 설날에 먹는 도소주입니다. 도소주? 네. 도소주는 정초에 마시던 술인데요. 이게 이름의 뜻이 자불도에 사악한 기운소 술 주자를 써서 도소주예요. 그래서 사악한 기운을 잡는 술 또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술 이렇게 불리는데 1월 1일 날 마시기 딱 좋은 네이밍이죠. 약간 벽사랑 좀 엮여 있구나 그게. 그래서 악기를 물리치는 술이란 뜻을 갖고 있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약간 정월 초하룻날 이게 설날이 되기 전에 집집마다 다 세주를 담았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주는 제사에 올리는 주를 뜻하는데 원래 명절에 지낸 제사를 흔히 차례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례는 그 차를 쓰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차를 올린대요. 근데 우리는 진짜 차를 올리지 않고 술을 올리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차례라고 이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세주가 제사에 올리는 술을 말해요.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담근 세주를 이제 아침에 돌려 마시는 아주 멋진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낮술도 아니고 아침 술인 거야. 그러니까 뭐 음복하듯이 그냥 조금씩 먹는 거겠지? 1월 막 취할 만큼 먹진 않을 거야. 그렇지 한 잔씩 먹는 거겠지만 그래도 1월 1일 날 딱 먹는 거지. 나는 이런 세레모니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직접 딱 담궈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낮술을 넘어서 이제 눈 뜨자마자 술을 마시는 민족이었던 거죠. 한 살 더 1월 먹자마자. 1일 날 그리고 이 세주는 특히 보통 맑은 술인 청주의 형태로 많이 쓰였는데 이 술을 마시면 약간 한 해 동안 사기 없이 오래 살 수 있었다고 믿어서 이렇게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주는 그 겨울이잖아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데우지 않고 차갑게 마시는 술이었어요. 우리는 민족들 조상님들 예로부터 술은 데워 먹는 게 아니야. 차게 먹는 거야. 약간 이래서 겨울에도 차게 먹고 약간 그러셨다고 합니다. 냉수를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듯이 약간 새해 첫날부터 다가올 봄을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자. 약간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술을 데우지 않는 게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해서 영춘이라고도 하고 봄맞이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음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약간 2월쯤이잖아요. 그죠. 그 날짜상으로는 뭐 1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낼 때는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씨앗이랑 뿌리랑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봄맞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정신 좀 차려보자 약간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날짜는 다 음력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절기니까요. 그래서 도소주를 또 마시는 방법에는 또 특이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나이가 어린 가족이 순서대로 마셨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우리는 보통 밥 먹을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뜨고 그죠. 먹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술은 어린 아이들부터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옛날에는 되게 빨리 그냥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질병이나 전염병에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주면서 이제 예의도 가르치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술을 쫙 배우면 약간 술 예절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 같고. 그치 어른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상상해 볼수록 우리 조상들은 진짜 멋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뽕이 차오르네요, 갑자기. 네. 진짜 이런 게 약간 좀 요새 약간 그런 우리 진짜 고유의 문화들이 뭔가 더 멋지게 느껴지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단 술뿐만이 아니라. 근데 약간 이런 게 약간 뭐 더 멋있어 보이도록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난 하기 싫은데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뭐 해줬어.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이거를 이런 문화를 약간 대중적으로 더 막 즐기고 싶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소주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찹쌀이랑 흰누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찹쌀과 흰누룩을 이용해서 청주를 만들고 이 청주에다가 이 겨울에는 귤껍질이 나죠. 그래서 귤껍질, 계피인데 계피도 그냥 계피가 아니라 껍데기가 붙어있는 계피를 이용하고 백출, 방풍, 산초 같은 이런 약재랑 도라지 같은 거를 넣어서 합해 만든 분말을 술이 고이기 시작할 때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밑술을 담그고 그 술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라는 말이 약간 발효가 될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두고 그 술이 다 고인 후에 그거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흐트러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맑아질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때까지 발효를 시켜서 이제 술의 약재들이 우러나게 해서 만드는 술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찹쌀을 이용하면은 단맛이 도는 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끈끈한 뒷맛이랑 약간 단맛이 도는 술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에는 그냥 약간 한약재 맛이 나는 청주이지 않을까. 약간 향이 좀 이렇게 나는. 도소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약간 그런 술이지 않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 집집마다 이런 술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집의 도소주는 어떤 맛이었을까. 약간 그런 약간 상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술이 됐는데. 그럼 다음 술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월대보름의 기발기술 이명주입니다. 이명주. 이번에도 아침에 마시는 술입니다. 말 그대로 귀를 밝게 하는. 정월대보름부터 이제 귀 씻는 술을 마시는 거죠. 이런 술을 마시는 이유는 진짜 먹기 전에 약간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이고 정월 대보름에 이제 한 해 동안 좋은 소식만 들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마셨다고 해요. 술 마시는 이유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한 해 동안 좋은 소식만을 들리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먹었다는 술이 있다는 게 진짜 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력 이제 정원 보름날 아침에는 오곡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오곡밥을 먹기 전에 이 술을 한 잔씩 마셔줍니다. 그래서 이명주라고도 하는 거고 이 술도 데우지 않고 차게 마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누구나 한 잔씩은 마셨대요. 왜냐면 이게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1년 동안 귀가 밝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약간 아무래도 또 술을 먹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입만 이렇게 대게 한 다음에 그 술잔을 굴뚝에 붓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는 약간 부스럼이 생기지 말고 그 정초에 마시는 것처럼 약간 건강하게 자라자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부스럼 생기지 말고 연기랑 같이 날아가 버리라면서 굴뚝에 붓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기랑 같이 날아가라고? 이명주는 되게 이름도 되게 다양하고 많고 얘도 아무래도 가양주다 보니까 레시피도 막 그렇게 딱 이렇게 만든 술이에요. 약간 이런 레시피는 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집집마다 그런 재료들을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사정에 맞는 그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청주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김치 같은 느낌이네. 집안마다 다 넣는 게 다르고 그거야. 집에서 맞아. 각자 담그니까. 맞아. 그리고 약간 정월 대보름이 약간 중간이잖아. 봄이랑 겨울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거를 약간 실제로 뭐 오곡밥을 막 먹고 막 이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이 기말기술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해본다? 해보려고. 해보려고? 혹시 나오면 좀 한 잔 나눠줄 수 있나요? 그럼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궁금하다. 있습니다. 다음은 중화절입니다. 중화절은 조선시대에 농사철의 시작을 기념하면서 음력 2월 1일을 명절로 정해서 이르던 말입니다. 중화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약간 조선시대부터 좀 정조가 그런 농사를 이렇게 많이 그 시력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막 그런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귀하게
중요하게 약간 챙겼던 명절 같은데 그래서 얼마 이렇게 길지 않지만 그렇네. 이때는 바로 막걸리, 농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 명절을 이르면서 이렇게 그런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날은 중화절은 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바로 머슴날. 머슴날이야? 노비일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머슴이 일을 누구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머슴과 노비들에게 농사일을 잘해달라는 의미로 송편을 빚어가지고 그거를 또 나이수대로 나눠줬대. 그러니까 5달이면 5개. 그래가지고 이 떡을 노비 송편, 나이 떡으로도 불렸는데 우리는 이제 추석에만 송편을 먹는다고 생각했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중화절 같은 날에도 송편을 자주자주 해 먹었다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화절에 송편을 사 먹어야겠어요. 약간 근로자의 날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노동자의 날을 챙길 게 아니라 노동자의 날도 노동자의 날이지만 중화절을 또 챙겼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노비들을 위해서. 머슴떡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유의어가 좀 슬프네요. 상놈 명절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상놈의 명절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래야 되거든. 이제 그거지. 당근 주는 거지. 채찍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새 근데 저도 이거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부득이하게 이 일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화절에 자꾸 꽂히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나도 송편 사 먹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리고 중화절엔 노동주엔 또 뭐가 제일이겠어요. 바로 막걸리잖아요. 나이떡과 함께 이제 막걸리랑 농주를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막걸리를 노동주로 곁들이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똑똑한 거고 되게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약간 슬프기도 하지만 약간 막걸리를 먹으면 진짜 실제로 그게 막걸리가 곡주잖아요. 그러니까 밥이에요, 밥. 그걸 먹으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정말 조상님들은 진짜 똑똑하셔. 그 막걸리가 진짜 기가 막힌 노동주가 될 수 있거든요. 영양가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농사일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해봤어요? 저는 다 체험만 해봤죠. 외할머니가 이제 밭을 하시니까 농사는 못 해보고. 저도 1년에 한 번 체험 수준으로 농가를 가는데 이게 농사는 진짜 술 기운에 하는 게 8알이에요. 실제로 정신 놓고 그냥 취해가지고 일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그게 새벽부터 일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침에는 또 밥도 잘 안 들어가. 그래서 꼭 새참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일하고 한 10시쯤에 새참을 먹는데 그때 먹었던 막걸리 맛이 지금 그 어느 프리미엄 막걸리들의 맛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잠시 소개했던 그 비싼 막걸리들보다. 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진짜 싼 농협에서 구매한 그 아스파탐이 잔뜩 들어간 그 지역의 막걸리에다가 그 영동 포도즙을 타가지고 먹었거든요. 약간 그 포도 막걸리처럼. 그렇네. 정말 약간 그 힘든 노동에 약간 진짜 땀을 약간 식히면서 그리고 그때가 보통 제가 여름에 농가를 가니까 너무 아침부터 진짜 뜨겁게 덥거든요. 근데 그 술도 막 그렇게 차갑지도 않았어. 그게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그걸 마시는데 뭔가 몸이 차워지고 되게 좋은 거야.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견줄 것이 아닙니다. 그런 프리미엄 막걸리는. 노동호 막걸리가 우리들의 약간 DNA 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뼈에. 그래서 저는 전생에도 양반은 아니었던 거. 난 전생에도 노비였나 봐. 확정이네, 확정. 왜냐면 그 노동주를 마시면 너무 그러면서 일을 하면은 또 그게 힘든 일도 그냥 넘어가죠. 어쨌든 약간 막걸리는 허기를 면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꾼들의 우리들의 지금 피로회복제 같은 지금 생각하면 막 그런 거죠. 구연산 이런 거 마시는 거, 비타 오베, 오로나메시 이런 거 이런 종류였다. 라고 하면서 농주는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3월 삼진날 청명일에 마시는 술입니다. 그리고 한식도 있죠. 3월에는. 음력으로 3월 3일은 약간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할 시점에서 서로 마음을 다잡고 한 해의 건강과 평화를 비는 명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온다는 약간 삼진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또 해먹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주 두견주가 있습니다. 두견주. 네, 두견주는 청주에 진달래꽃을 넣고 빚는 술입니다. 진달래꽃의 다른 이름이 두견화예요. 그래서 두견주. 약간 향긋하겠네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진달래 향이 아마 스며들어 있겠죠. 이거가 제일 유명한 지역은 충청남도의 당진의 면천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실제로 이 지역의 지역 특산주이기 때문에 면천 두견주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뜨네. 술이 제일 유명해요. 이거는 지금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바로 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이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유서 깊은 술이에요. 사실은 진달래 꽃잎을 따서 그늘에 말린 다음에 찹쌀떡에 버물려가지고 100일간 걸러 빚어낸 술인데 이게 규합총서라는 옛 고문헌이 있는데 거기 제조법에 따르면은 찹쌀이랑 가루 누룩으로 한대요. 그래서 청수를 빚어내고 이게 술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쯤에 진달래꽃을 따서 꽃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듬는 게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꽃술에 약간 안드로메도톡신 성분? 약간 이런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꽃을 따는 것도 번거롭지만 하나하나 다 꽃술을 떼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명주 주머니에 넣고 한 달 이상 그대로 담가둔다고 해서 담그는 술이에요. 되게 귀한 술이죠. 그게 다 인체 실험의 결과 아닙니까? 당시에는 안드로 이게 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먹으면은 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뗐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이제 우리 같은 상놈들이 먹고 배가 아픈 다음에 야 빼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꽃술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상놈들이 배 아파서 알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담근 두견주는 요통, 진통, 해열 등의 치료약으로 쓰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부인 통증에도 좋아가지고 그런 천연 치료제로도 많이 썼는데 현재는 이 면천 두견주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그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두견주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제강점기랑 양곡 주제조 금지법으로 사라졌다가 근데도 이제 항상 이런 무형문화재든 뭐든 항상 불법적으로 몰래 밀주로 담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전수가 되거든요. 아주 귀하신 분들이죠. 귀인이네. 그런 귀인 선생님이가 그렇게 몰래 은밀히 두견주의 제조법을 이어오시던 박성은 선생님에 의해서 내려져 와서 지금은 그의 손자인 박승목 선생님이 두견주 기능 보유자로 두견주를 빚고 있습니다. 색깔도 되게 예쁘네요. 네, 병도 이렇게 오리병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앞에 진달래 이렇게 딱 박아놓고 실제로 마셔봤는데 좀 달큰하고요. 약간 산미가 있고 그런 약간 청주예요. 그래서 두견주를 내년에 3월 3일날에 마셔도 되고 지금 당장 가셔서 사셔도 됩니다. 어디든지 파니까. 네. 그래서 면천의 두견주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음력 3월 청명길에 마시는 술이죠. 청명주. 이 청명주는 제가 봄의 맛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엄청 자세하게는 안 하고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청명주는 20일 동안 발효시켜 빚어내는 청주예요. 그래서 엿기름을 또 사용해서 감미가 도는 게 특징입니다. 그 엿기름이 그거거든요. 그 식혜 만들 때 쓰는 거. 그래서 식혜의 단맛은 다 엿기름으로 나오잖아요. 청명주는 보통 술은 엿기름을 넣지 않고 누룩을 많이 나는데 얘는 이게 엿기름을 추가를 해서 단맛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식일에 이제 제사에 올리는 제주로도 사용을 했는데 청명주는 제가 그때 무슨 맛이 났다고 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이거는 충북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지금 충주에 있는 중원당에서 나오는 청명주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트에서도 실제 그 지역 특산주랑 그 무형문화재 올라간 술은 또 인터넷 판매도 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한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도 딱 나오네요. 네, 그 청명주도 약간 산미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청주예요. 그런 거는 약간 안주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안주들이랑 딱 먹으면은 진짜 기분이 되게 좋죠. 제가 또 올해 청명주를 마시다가 이건 너무 또 개인적인 TMI이기 때문에 마시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약간 사랑이 구덩텅이 빠졌다가 간신히 헤어나온 기억이 있죠. 그게 그 술이 문제였군요. 바로 그 술이 바로 청명주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청명주가 그 한영석 누룩 연구소에서 나온 청명주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구하기 엄청 힘들고 인기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청명주를 약간 중원당 청명주가 진짜 청명주인데 그 한양산 청명주가 더 유명해지는 바람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후발주자가 더 역전됐어? 유명해졌다? 약간 그래서. 그 펩시콜라 제로 같은 느낌이구나. 네, 그렇지만 그냥 저는 중원당 청명주도 정말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개인적인 사정과 저번에 그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패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술은 단오절에 마시는 창포주입니다. 창포주. 네. 우리나라 4대 명절에 원래 단오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뭐 설날이랑 추석말 명절 문화가 남아있지만 4대 명절이 설날, 추석, 한식 그리고 단오였다고 합니다. 단오는 왜 예로부터 중요한 명절이었냐면 음력 5월 5일에는 만물의 생기가 가장 완성했던 시기래요. 그래가지고 창포의 향기가 모든 나쁜 병을 쫓는다고 믿었던 조상들은 단오날 창포로 머리를 감는 것은 물론 액막이 술로 창포주를 담가 마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먹보의 민족이 아닐 리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저는 그 창포로 머리 감는 그 창포 샴푸도 있고 그거는 많이 있었는데 창포를 술로 담가 먹었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그 약간 단오 하면은 그 연못 같은데 그네 이렇게 타는 이미지랑 막 목욕하는 이미지 막 이런 거만 있지. 그 민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창포주가 있었다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창포주의 기록은 포은집이랑 묵은집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조선 초니까 이거는 여기에도 이제 예로부터 마셨다고 써 있었겠죠? 그럼 이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고려 말부터 마셔온 오래된 술이라고 한참 전에 추측할 수 있어요. 두견주랑 같이.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창포주는 뭐 이렇게 시중에 나온 제품이었고 그 밀주로 미리 몰래 하는 박성호 선생님처럼 창포주를 전에 기록해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귀인이 없었구나 여기는. 그래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문원에 나온 제조법만 알아보면은 5월, 6월에 창포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즙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찹쌀로 지혜밥을 쪄서 누룩과 합하여 빚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밥은 고두밥. 꼬들꼬들하게 지은 밥을 말하는데 그렇게 지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포 뿌리가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창포를 검색해보니까 그게 약간 천남성과의 식물이에요. 그 천남성과의 식물은 약간 이파리 같은데 독이 있거든요. 제가 또 식십사이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찾아보는데 그래서 그걸 먹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먹을 수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뿌리를 약간 즙을 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약주의 맛처럼 약간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찹쌀로 만들면 좀 달큰한 맛이 나니까 달큰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나는 술이지 않을까. 좀 중화시키면서. 그래서 한번 내년에 창포 뿌리를 구할 수 있으면 도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 나오면 되게 귀한 술이네 진짜. 먹기 힘든.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창포즙으로. 근데 요새 이렇게 가영주로 빚는 사람들이 인구가 늘었어요 진짜. 꽤 많이 하더라. 그래서 약간 아까 이군이 처음 말했을 때 김치 레시피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술 레시피가 엄청 다양해지고 있어서 약간 그런 부재료를 넣고 술을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막 그런 김치 게임도 있잖아요. 어떤 거를 검색했을 때 그 포털 사이트에 그 레시피가 안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런 두리안 김치, 망고 김치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신박한 재료를 던져도 어떤 사람이 이미 김치를 담갔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있을 정도로 그런 김치 레시피가 있는데 저도 어떤 새로운 식제품이 나오면은 막 사보는 편인데 루바브라는 혹시 허브를 아시나요? 아니 모르죠. 약간 이거는 그 루바브를 먹는 문화권에서는 약간 베이킹 재료도 많이 쓰고 이렇게 청을 담가가지고 그거를 파이로 만드는 루바브 파이라던가 약간 그런 나는 신맛이 많이 나는 샐러리처럼 생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근데 받자마자 저도 약간 술을 좋아하니까 이거 술로 만들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농장의 리뷰를 보니까 실제로 그거를 막걸리를 담근 사람이 바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약간 진짜 집집마다 가양주들이 다시 복원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근데 나도 했습니다. 최근에 집에 갔다 왔거든. 고향 집에. 아빠가 술을 담궜다는 거야. 그래. 뭐 두 번 걸러서 뭐 이양주인가? 뭐 그런 게 있대. 맞아. 그래서 아빠가 이거 되게 좋은 술이라고. 맞아. 맛은 있어. 엄청 맛있어. 그 진짜 귀한 술이야. 뭐 두 번만 걸렀대. 그래서 그 요즘에 집에서 막 아빠가 만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막 그런 걸 많이 하는구나. 가져왔어야죠. 아니 근데 진짜 요만큼 있어. 요만큼. 이거를 크게 한 게 아니라 왜 그 약간 매실청 담는 이런 알죠. 거기에 발효통. 조금 담았더라고. 다음에 한번 좀 많이 담그면 한번. 그죠. 그게 첫 번째 한 번만 걸러서 만든 술은 다양주고요. 거기 그 밑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술을 추가를 해서 담긴 게 이양주예요. 거기다가 또 술을 넣으면 삼양주가 되고. 아,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사양주 막 이런 식으로 물을 거의 안 넣는 술도 있어요. 그런 술들은 그냥 뭐 엄청 달달하죠. 이양주 맛은 어땠나요? 그냥 되게 근데 그 좋은 술이라고 세뇌 당해서 먹다 보니까 사실 그게 반이에요. 그 먹다 보니까 꽤 괜찮다라는 맞아. 생각 좀 했지. 왜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약간 여기선 이런 향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그치. 하면은 이제 그런 향이 나는 술로 이미 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중 심리로 따라가죠. 그래서 미리 그러지 말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워집니다. 바로 유두에 마시는 탁주입니다. 음력으로 6월 보름인 유두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가일이 나오면 곡식이 여물어가는 시기, 약간 여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조상과 농신에게 해가일과 정갈한 음식을 올리고 약간 풍년과 악령을 기원했던 절기입니다. 이때는 또 우리나라의 곡주인 탁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맑은 물에 목욕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러 가가지고 발 담가놓고 물가에 앉아서 동동주를 마셨다는 거야. 동동주가 굉장히 동동주가 약간 진짜 그 가양주의 모습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동동주가 술에 떠 있는 밥알이 개미알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부이주라도 불리고. 동동주가 실제로 그 탁주를 담갔을 때 그게 탁주가 밑에 조금 그 지게미 같은 게 가라앉고 위에 마발이 뜨고 약간 맑은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히 청주처럼 맑진 않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떠서 만든 게 동동주거든요. 그리고 밑에 남은 지게미를 다시 물이랑 섞어가지고 탁주로 만든 게 막걸리고. 그래서 이 동동주가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달아요. 동동주는 먹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팠던 기억밖에 없네. 왜 머리가 아프냐? 그거는 동동주를 잘못 마시는 방법이 왜냐면은 그게 숙성이 덜 된 동동주를 먹어요. 동동주는 숙성을 잘 시켜야 돼.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리면 빨리 먹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엄청 머리가 아픈 거지. 그리고 고도수의 술이거든요. 그게. 도수 높아. 맞아. 물을 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이주, 동동주는 우리나라의 술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빚는 단양주예요. 그래서 감칠맛과 상쾌한 맛을 내고 또 누룩을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하는 수국 형태로 사용을 빚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동동주를 잘 빚으려면 술을 빚을 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끓인 다음에 식혀서 사용하라고 그 고문원에부터 이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지? 아무래도 그냥 물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미네랄도 있을 거고 막 그런 게 그 발효를 약간 방해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동동주는 진짜 충분히 숙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충분히 숙성시켜서 마시면 숙취가 없어요. 그런 동동주를 다시 만나시길 바라면서. 동동주는 생각해보니까 말이 좀 웃기네. 부의주는 한자어로 떠 있는 술이란 뜻이잖아. 동동은 우리말이잖아. 위에 동동 떠 있다는. 근데 거기에 또 주를 붙이고 동동 술도 아니고. 되게 이름 신기하네 이름이. 귀엽죠. 귀엽네. 동동. 근데 부의주는 좀 징그럽지 않아요? 그 개미알. 그 쌀알이 진짜 개미알처럼 생겨가지고 한 거라고. 개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개미알이요? 아니, 개미는 나도 좋은데 개미알. 좋아할 수도 있지. 검색해봐요. 다양성을 항상 인정해야 돼. 개미알 못 봤죠? 개미알 못 봤죠? 개미알 못 봤지. 나 옛날에 저는 개미 땅굴 많이 팠거든요. 그러면은 개미알도 만나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 날은 바로 백중날입니다. 백중. 네, 백중날에도 막걸리, 농주를 또 마셔요. 이게 왜냐면 주기적으로 마셔줘야 돼. 왜냐면 머슴들이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그렇지.
한 번씩 먹여야지. 또. 그죠. 그래서 7월 15일에 백중일은 약간 조상의 사당에 천신놀도 하고 맛있는 술과 안주를 갖춰서 또 여기는 감으로 하루를 즐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축제 있잖아요. 막 여름에는 축제 이날이 백중날, 막 백중날 뭐 하러 가자. 약간 이런 대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거 딱 기억이 안 나네. 막 탈 같은 거 쓰고 밤에 막 불꽃놀이 같은 것처럼 막 연등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백중날 축제하는 막 그런 모습을 약간 사극에서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무도 많이 즐기는 날이고 날이 덥고 또 이러면 또 도망가기 속상이거든요. 그때 이제 또 노비랑 머슴 다 달래주려고 이렇게 축제도 하고 하는 거죠. 약간 전두환이 올림픽 하는 것처럼. 3S 이런 느낌이군요. 머슴 날이라고도 해서 아닐 거예요. 머슴 날이라고도 해서 약간 마을에서 곡식이 또 제일 잘 된 집에 머슴을 뽑아가지고 또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 마을에서. 머슴 컨테스트. 그런 거지. 왜냐면 곡식이 제일 잘 됐으니까 그 머슴이 제일 잘한 걸 거 아니야. 그지. 또 그거 칭찬 스티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보통 그냥 옛날에 우리 프랜차이즈 카페 가면은 제일 일을 잘한 사원한테 스티커 붙여주듯이 그런 거 왜 했나 몰라요. 그냥 예로부터 이제 사람을 다루는 용인술 같은 걸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칭찬을 그만해야 돼. 일을 그만하게 하려면 칭찬을 멈춰주세요. 약간 칭찬을 하고 또 술을 권하면서 삿갓을 또 씌워줘요. 보통 머슴들은 삿갓 쓰는 게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삿갓까지 씌워주면서 또 소에 태워. 또 태워줘? 그 귀한 소에 태워가지고 또 마을을 돌아다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퍼레이드 해주는 거야. 우리 집 머슴이 일 제일 잘했다. 니들 또 부러우면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정된 집 주인이 이제 또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또 한 잔씩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마셨던 술이 바로 막걸리 또 농주예요. 농주. 또 이때쯤 되면은 또 밭 농사는 또 마감을 했나 보죠. 그래서 호미 씻기라 그래서 약간 책거리 하는 것처럼 그 농사 때 썼던 호미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벽에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행사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백중날이.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저도 처음 이걸 알면서 처음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약간 상상을 해봤어요. 호미 씻으면서 약간 소를 타는 모습. 그런 게 있고 또 그 호미를 걸으면서 그런 세레모니까지 책거리처럼 하는 백중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마시는 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백중이는 딱 중간쯤이나 보면 되네 그러면? 그죠? 여름이죠 거의. 이제 농사가 거의 그런 다 그러니까 한 번 쉬는 거예요 중간에. 수확하기 전에 머슴들한테 이제 너네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한번 축제 한번 즐기고 가자. 약간 여름 페스티벌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쉬는 백중절이 마시는 술 농주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의 명절들의 그런 명절과 절기에 마시는 술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